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하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황소였습니다. 황소처럼 힘차게 계속 나아가시죠. 요즘 뭐 증시도 좋고요. 지금 뭐 증시는 약간 약보합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요. 큰 변동은 아니고요. 0.1% 정도 코스피 약세, 코스닥은 0.4% 내린 893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0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1273원 가리키고 있네요. 정답은 황소인데 콧불소, 사슴 보내주신 뭐 뿔 있는 동물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3074님이 근데 왜 제 보유 종목은 곰일까요? 장은 황소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 수익률만 안 좋을까? 이수현님, 고집하면 황소 고집이 최고죠. 예, 저희 집 가족이 다 황소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여러분의 이 문자 퀴즈 정답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의견이나 다른 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또 KBS 콩도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애플이 지난주에 확장현실, 혼합현실이라는 새로운 기기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생긴 건 그냥 스키 고글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46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또 한 번 애플이 세상을 바꿔놓을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생활사전 송일아 테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이 발표한 게 상용화는 아니고 네. 우리가 이런 기계 만들었어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팔 겁니다라는 계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한 것만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맞아요. 애플이 2014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기기잖아요. 새로운 기기로는 9년 만에. 그렇죠. 지금까지 아이폰이니 에어팟, 애플워치 같은 이 애플이 발표했던 기기들이 처음에는 다 이제 기존의 시장이 다 있었으니까 그게 되겠어? 이런 좀 비판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제품들로 자리를 잡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럴까 싶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주인공은 바로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인데요. 네. 애플이 지난 5일 연례 이 개발자 컨퍼런스 WWDC라는 행사에서 이 수년 동안 카더라 통신만 무성했던 그렇죠. 이 제품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비전 프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 VR이니 AR 이런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VR이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이제 가상현실. 예, 아예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를 이제 가려는 이 기기 이걸 쓰고 있으면 가상현실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AR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현실 세계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이제 3차원 가상 물체를 띄우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도 저희 둘 이제 모습이 보일 건데 이제 이 AR 기기를 쓰고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가상의 강아지 같은 게 뿅 나타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A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참 왜 유행했던 그 포켓몬고 게임 떠올려서도 네. 될 텐데요. 포켓몬고가 AR 방식. 네, AR입니다. 애플의 신제품은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넘나드는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섞였다, 믹스됐다 해가지고 M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출시한 건데요. 애플이 내놓은 MR 헤드셋인 이 비전 프로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3,499, 우리 돈으로 약 456만 원 정도인데요.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을 해서 이제 향후 다른 나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VR, AR이 있고 그걸 믹스한 게 MR. 비전 프로는 MR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름을 이제 비전 프로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카더라 통신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언론에서 지어서 부르기도 했었고. 비전 프로라는 이름에 담긴 뜻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애플에서 이 새로운 헤드셋을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지금 7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네. 리얼리티 프로니, 뭐 애플 글래스니, 뭐 오만 이름 후보들이 다 등장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도 저도 다 아닌 비전 프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애플이 이 기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가 이 장명에서 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비전과 프로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네. 우선 비전은 이제 보는 것. 이제 눈, 시선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일단 자세히 이제 기능을 얘기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기는 기존에 이제 시중에 출시돼 있던 비슷한 기기들과는 달리 시선을 추적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내가 그리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네, 무엇을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렇죠.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시선이 가는 곳에 방향이 가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꼬집거나 위로 올리거나 이런 제스처만을 이용해서 기기를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손에 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손가락만 움직여도 그걸 다 인식을 하는. 맞아요. 보통은 이 핸드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손에 뭔가를 조작하는 도구를 들고 하는데 네. 이게 번거롭게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쇼핑할 때 과거에는 뭐 직접 돌아다니면서 볼 때 발품 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로 인터넷 이 PC 시대로 넘어가면서 손품 판다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마우스.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이것저것 좀 항상 사고 있는데 미래에는 눈품 판다라는 표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눈품. 같아요. 예. 내가 저걸 쳐다보고만 있어도 이 기기가 그렇죠. 아, 얘 이거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버벅버벅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꼬집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확대하고 막 이렇게 네. 손으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이게 눈을 이용한 보다 직관적인 이제 기능들을 강조를 했고요. 뒤에는 프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애플의 제품군들 중에 이 프로라는 단어가 붙은 제품들은 대부분 고사양이에요. 그러니까 맥 프로도 그렇고 아이폰 프로도 그렇고 이제 프로가 붙으면 성능과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편이잖아요. 네. 비전에도 역시 프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애플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양으로 이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서 일단 시장을 먼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가격을 낮추거나 사양을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거 뒤에 프로라고 네네. 붙이죠. 근데 이 이름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비전 프로라는 명칭을? 네, 맞아요. 외신에 지금 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화웨이가 이미 2년 전에 비전 프로라는 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화웨이는 2019년도 비전 프로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을 했고요. 2021년에 이 10년 기한의 독점적 권리를 승인을 받았다고 지금 일제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내년부터 이 비전 프로를 판매하게 되면 화웨이가 아무래도 애플을 상대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비전 프로 좀 흔한 이름이긴 하지 않나요? 뭐 이름이야 뭐 바꾸면 되는 네네네. 거니까 아직 판매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개발자 회의였던가요? 거기에서 발표가 됐는데 WWDC라고 네. 하는 앞부분에 다른 기기들을 막 발표를 했고 이 비전 프로를 맨 마지막에 공개를 했어요. 팀 쿡이 직접 나와서. 근데 제가 보기엔 팀 쿡의 표정이 딴 때보다 되게 밝아 보였어요. 맞아요. 뭔가 흥분 혹은 막 되게 설레는 표정? 네네, 그렇습니다. 직접 발표를 했죠. 네, 이제 쭉쭉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WWDC라는 행사가 전 세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애플의 여러 가지 기기와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기를 만들었어. 네. 언제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그 전에 여기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맞아요. 이런 걸 좀 개발해봐. 개발해봐 하고 알려주는 이렇게 거죠. 소개를 하는 행사인데 행사가 시작된 지 이제 1시간 20분 정도 흘렀을 때 이제 팀 쿡 CEO가 직접 등장을 해서 이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One more thing 이랬어요. 천천히. 스티브 잡스가 많이 하던 표현.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베일에 쌓였던 비전 프로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표현이 이제 1999년 스티브 잡스가 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이제 외치기 시작해가지고 애플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표현인데 하나 더 남아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애플 팬이라면 누구나 이 원몰띵의 가슴이 설렌다고 하는데요. 2023년 드디어 이 문구가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그래서 팀 쿡 CEO는 개인 컴퓨터 시대를 연 맥, 그다음에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연 아이폰에 이어서 이 비전 프로가 새로운 컴퓨팅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애플은 이 기기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을 투입을 시킨 걸로 알려졌고요.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 쿡 CEO가 얼마나 이 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 영상으로 보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3123님이 애플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모아서 재정의하고
새로운 장르를 여는 재주가 있는 기업 같습니다. 에어팟 나왔을 때 콩나물, 샤워기 같다고 조롱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귀에 하나씩 끼고 다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플이 조롱받을 때가 뭔가 혁신의 시작이다. 그때 주식을 살 시점인가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한 번씩 주가도 또 출렁했었고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또 사상 최고가 네. 가고 있고 지금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거에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맞아요. 엄청납니다. 다시 이 글래스로 돌아와서 비전 프로라고 하는 MR 기기 이게 대체 뭐가 얼마나 좋은 거길래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지 생긴 거 보면은 특별할 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스키 고글 맞아요. 같아요. 스키 고글 같은. 사양은 어때요? 사양은? 사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현존하는 이 AR, VR 헤드셋 기술 중 모든 이제 최고의 것들만 다 집약을 시켜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를 보면 마이크로 올레드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한쪽 눈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4K 보다 약 40% 더 많은 픽셀을 이제 집어넣어놨고요. 양쪽 합쳐서 총 2,300만 픽셀을 넣었습니다. 이제 표현이 좀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한마디로 엄청 해상도가 높다는 거예요. 선명하다는 거예요. 애플이 원하는 이 비전 프로의 성능, 영순위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바로 선명한 화질이래요. 앞에 바로 놓인 이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의 무려 64배에 달하는 화소가 집적이 돼 있고요. 그만큼 세밀한 화면을 이제 크게 늘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K TV보다 더 많은 픽셀이 내 눈앞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양쪽이 4K니까 8K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네요. 그 가격치고는 비싼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7606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혁신은 둘째치고 헤드셋 화면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시력 손상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거의 뭐 의사 선생님한테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꼭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거 하드웨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고 그거를 가상으로 또 AR로 현실에 믹스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리 속도 성능 이 측면에서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이 비전 프로의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비전 프로에는 R1 칩이라는 거랑 M2 칩이라는 이 두 개의 칩이 탑재가 돼 있어요. 먼저 R1 칩부터 얘기를 하면 이번에 이 비전 프로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칩인데요. 이 기계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고글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카메라만 12개가 달려 있고요. 뭐 시선이나 손 움직임을 추적하는 이 센서가 5개, 마이크도 6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이 취합한 정보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갖고 눈앞에 띄워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개발된 칩이 바로 R1 칩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8배가 빠른 12m초 안에 새로운 이미지를 화면에 스트리밍할 수 있고요.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이미지를 구현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 눈앞에 이제 공룡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실제처럼 실시간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앞에 공룡이 확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오씨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된다. 이런 이제 유튜버의 제가 그 리뷰를 봤는데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 바로 R1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가상현실을 실감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카메라가 12개, 센서가 5개, 마이크가 6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아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맞아요. 엄청난 역할인데. 손의 움직임도 여기서 가장 잘 그 추적을 하긴 하는데 이 정도에서 움직여도 그 센서가 바로 밑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추적을 한다고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네. 손가락만 깠다 그래도 그걸 다 인식하는. 맞아요. 그게 이제 R1 칩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거고 또 다른 반도체가 이제 M2라는 칩. 이게 사실 컴퓨터로 따지면 CPU,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AP, 두뇌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애플이 스스로 개발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죠. 정확하게는 M2 울트라 칩인데요. 애플이 자체 개발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고성능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용인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 컴퓨터에도 사용되는 칩이고요. 이제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들에 늘 따라다니는 문제가 바로 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노트북이 지금 M1 칩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인데요. 발열이
지금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M2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고 정리하면 R1 칩이 입력한 정보를 처리하고 M2 칩은 전반적인 기기 구동을 맡는다. 이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 비전 프로는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원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외장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2시간 까지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배터리도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넣고 다녀야 돼요. 주머니나 허리춤에 차고 있어야 되는 그 배터리를 이 헤드셋에 같이 넣으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한 거죠. 또 그게 단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헤드셋 혹은 VR 기기, AR 기기 없던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늘 그랬었죠. 애플이 세상에 없던 걸 만든 건 거의 아이폰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 뭐 그것도 조금 이따 우리가 그렇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헤드셋을 쓰면 뭐 3D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AR을 뭐 할 수 있고 이런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거는 다른 기기들과도 동일한 특징이에요. 하지만 애플만이 가진 이 차별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헤드셋은 핸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조작하는 리모컨 같은 이 기기를 손에 들고 움직여야 했는데 제가 이제 메타의 이제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있어가지고 이걸 직접 가지고 왔거든요. 집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 장롱에 처박아놓은 거를 오늘 꺼내왔습니다. 사서 처음에만 신나서 하다가. 처음에만 신나서 하다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핸드 컨트롤러가 양손에 이렇게 들고서는 꼭 썼어야 됐어요. 저희 유튜브 이렇게. KBS 1라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화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요건 머리에 쓰고 이렇게 조작해서 기기에 꼭 들어야지만 이 모든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는 이런 컨트롤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눈과 손 또 목소리만으로 모든 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뭐 예컨대 디즈니 플러스 앱을 뭐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디즈니 플러스 앱을 그냥 쳐다만 보면 돼요. 쳐다보고 손으로 탁 꼬집기만 하면은 이제 그걸로 영화를 선택하고 감상하고 화면을 늘릴 수도 멈출 수도 빨리 감기도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목소리로 불러도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앱 이름을. 근데 사실 이상균 님이 애플은 그냥 이름값 아니냐고. 이 정도 가지고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뭐 그런 뭐 좀 오버밸류된 게 있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애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새로 지금 등장한 마케팅 이거는 헤드셋이 아니라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는 새로운 컴퓨터다. 그렇죠. 바로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우리가 허물어 줄게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딱 보시면 뭐 벽이나 문, 이제 화분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헤드셋을 쓰면 여러분들이 쓰는 이 스마트폰의 앱이 바로 이제 공중에 두둥실 떠다닙니다. 사진을 보고 싶으면 사진첩 앱을 보면 되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뭐 멜론이나 애플 뮤직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성공 예감을 보고 싶으시면 KBS 1 라디오 유튜브를 내 시선에 따라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면도 최대 30m까지 늘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파노라마 화면처럼 눈앞에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그 콩나물 가격을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검색창을 바라본 후에 콩나물 가격 알려줘. 이렇게 말만 하면 여기 또 나중에 챗 GPT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쳐다보고 말만 하면은 바로 콩나물 시세를 알려주는 거죠. 또 후기를 열심히 이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기능보다 이 시선을 트래킹하는 게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이 아이폰이 이 페이스 아이디를 제일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특정 사용자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었잖아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 그렇죠. 근데 이 비전 프로는 눈 홍채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보다 이제 보안 인증 시스템을 더 강화했다고 해요. 이걸 옵틱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 옵틱 아이디로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막 눈으로 이렇게 잠금 해제할 때 막 눈알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이런 그런 범죄 영화들 생각나는 약간 그런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네,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듣는데 무서워가지고. 박윤선 님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던 세상이 왔네요. 애플이 했다면 뭔가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그 영화 속에서 보던 손으로 제스처만 해도 화면을 넘길 수 있었던 그게 옛날에는 그 홀로그램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가상으로 막 이렇게 앞에 떠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컴퓨터 심지어 스마트폰까지도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보다 이 비전 공간 컴퓨팅이 더 편하고 좋다는 게 모든 이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야겠죠. 근데 저는 오면서 이거를 들고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말로 경량화가 되지 않으면 일단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무거워요. 스마트폰도 아이폰 프로는 무거워가지고 네. 막 주머니에서도 계속 빠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이걸 한 10분, 30분 쓰고 있으면 무게가 더 많이 그렇죠. 누적되죠. 목이 막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쓰면 눈앞에 화면을 이제 30m 길이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TV 화면으로 치면은 100인치 화면을 눈앞에서 보는 효과래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가 귀 옆에 바로 달려 있는데 이 입체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공간에 맞는 본인이 이제 있는 공간에 맞는 몰입감 있는 소리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면 과연 우리가 영화관에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좀 대중화가 되면 빔 프로젝터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더 이상 갈 곳을 잃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단지 뭐 게임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자고 자꾸 막 보채는 아이들한테 헤드셋을 그냥 하나 씌워주는 거죠. 롯데월드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씌워주고 우리 집 거실에 이제 거실을 디즈니 월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기 그 플로리다에 너무 부모 있는 입장에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놀이기구도 바로 네. 이제 등장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재택근무할 때도 이 비전 프로를 착용을 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 마치 회의실에서 토론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오피스로도 좀 대중화가 되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제 오늘 그 티셔츠 입은 거 보고 남궁림님하고 몇 분이 그 이야기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엔비디아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유정은 님도 물어보셨는데 이게 실제로 엔비디아 사옥에 가서 사온 겁니다. 그쪽에 견학 갔을 때. 네네. 견학 갔을 때 사온 건데 그때 제 생각이 이 티셔츠를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제 테크 기업들 오늘 또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일부러 이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애플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텐데 기술적인 이야기로 더 들어가서 볼게요. 일종의 공간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송일아 기자가 가져온 이 메타의 오큘러스라는 네네. 거는 사실 어찌 보면 게임기에 가깝고 앞에 이것도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네. 좀 답답해요. 맞아요. 앞이 막혀 있고 그렇죠. 앞을 볼 수가 없고 비전 프로는 좀 다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큘러스의 퀘스트 2인데 이제 예전 모델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앞에가 막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누가 저를 쳐도 알 수가 모르죠. 없어요.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맞아요. 내 앞에 누가 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물건을 이게 공간으로 하는 거니까 옆에 부딪히거나 맞아요. 이럴 가능성도 다치시는 있거든요. 분들 다쳐요. 많아요. 그리고 예. 애기들 사실 저 이거 애기들한테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씌워봤거든요. 네. 씌우고 오락도 시켜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쿵 쓰러지고 주변을 다 비워놓고 네, 해야 주변을 돼요.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맞아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게임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좀 한계가 있었는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든다는 이 공간 컴퓨팅을 강조한 애플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사이트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있어도 밖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꽉 막힌 게 뚫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신기한 게 비전 프로를 쓰고 뭔가를 그 사용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겉면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바뀌어요. 싹. 그리고 누군가 이걸 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그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을 감지를 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그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쓰고 있는 사람도 그 옆에 오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이제 오고 있는 사람도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의 눈이 보입니다. 이게 투명해져요. 이 앞에 창이. 그러니까 이 앞에 디스플레이가 또 있어서 안에서 내 눈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눈을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똑같이 표현해주는. 근데 그거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기는 한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창을 만들어준다는 맞아요. 의미잖아요. 창을 이제 별도의 창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한마디로 변색 렌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안에서는 안경 갑자기 선글라스 변색 렌즈처럼. 그렇죠. 밖에서는 선글라스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뭐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좀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밖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헤드셋을 착용을 해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뭐 부딪히거나 이런 안전사고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해낸다라는 거. 그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게 놀라운 거죠.
저는 눈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던데. 눈 맞춤? 네. 그래서 눈을 못 맞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눈으로 뭘 쳐다보는지도 네. 다 감지를 하는데 네. 눈동자의 방향까지. 옆에 있는 사람과 눈을. 눈 맞춤. 이 사람 옆에 나를 볼 거 아니에요. 눈 맞춤을 한다고 착각을 하게끔 정밀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예전에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뭐 재택근무 많이 하고 서로 격리되고 하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그럼 뭐 뒷부분에 더 이야기를 해보고 근데 애플은 메타버스 안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정작 이번 애플은 메타버스 얘기를 하나도 꺼내질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의도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팀 쿡 CEO는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를 그동안도 별로 수긍을 하진 않았던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팀 쿡이 스스로 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메타버스로 구축한 VR은 뭐 정해진 시간 동안 몰입하는 거지 뭐 누군가와 소통이 잘 되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날 뭐 WWDC 발표에서도 의도적으로 이 메타버스나 AR, VR, 뭐 MR 이런 기존 업계 용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VR과 AR이 뭔가 현실이랑 좀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네. 이런 어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현실과 가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좀 애플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우리가 판을 한번 엎어보겠다. 이런 야심을 좀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팀 쿡 CEO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첫 제품이라고 굉장히 흥분을 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또 반대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다면 가장 필요한 기기가 바로 이 VR, AR, MR 그렇죠. 기기일 테고 이 헤드셋 없이는 또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이게 첫 번째 기계라는 것. 뭐든지 첫 번째는 가장 뭐 조악하고 무겁고 배터리도 오래 못 가고 단점이 많이 눈에 띄긴 하는데 물론 또 실제 상용화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6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송 기자는 혹시 이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돈 주고 TV 살 것 같아요. TV 몇 개를 사죠? 그러니까요. 근데 가격으로만 따지자면 이 제품은 확실히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은 아니죠. 그럼 누굴 위한 제품이냐? 이제 개발자, 전문가들을 겨냥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배적이에요. 애플이 이 시장에 대한 이제 메타버스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급 사양으로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기능 중에 뺄 거는 빼고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해서 가격이 낮은 이제 보급형 모델을 내놓을 거라는 게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전문가용 디자인이나 좀 이런 오피스 협업 도구 같은 앱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훌륭한 제품과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예, 애플이 비전 프로를 6월 초에 공개를 했고 실제 출시 시점은 다소 먼 6개월이나 더 먼 내년 초로 잡은 것도 일단은 우리가 운동장을 마련을 해줬으니 개발자들아 너네 여기 와서 마음껏 놀면서 다양한 앱들도 한번 출시를 이제 내놓고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제품으로 만드는지를 좀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들을 위한 제품이다. 좀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그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야, 그 가격 주고 나 같으면 안 사. 그러면 이거 너 사라고 만든 거 아니거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개발자들을 위한 제품일 수 네. 있고 정말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얼리 어댑터들. 난 먼저 써볼 거야. 이런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되는 걸 테고. 써보고 싶어요. 사실은. 써보고는 쉽죠. 네. 예, 그 돈 주고는 못 사지만 네. 써보고는 쉽죠. 김학연 님이 넷플릭스 연동돼서 3D 영화도 보겠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일까요? 많은 개발자 중에 하나가 디즈니가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에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밥 아이거 디즈니 CEO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거가 스티브 잡스와 절친이었어요. 그 스티브 잡스 시절에도 WWDC 무대에 한 번도 선 적이 없는데 이 비전 프로의 첫 공개 행사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한 거죠. 이제 그는 공간 컴퓨팅에 사용되는 스트리밍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비전 프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인기 TV 시리즈인 만달로리안을 시청을 하면요. 이제 사용자 주변의 환경이 이제 스타워즈에 있는 행성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360도로 다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앞에만 변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또 숲이 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소비에 좀 특화된 헤드셋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사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이 메타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메타가 많이 긴장을 하는 것 같다. 긴장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볼 수 있고 사람이 다가오면은 누가 오는지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오큘러스 신제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그 메타의 창업주 이름이 뭐죠? 주커버그. 네. 주커버그가 사람들한테 몇백 명한테 이걸 씌워놓고 그 사람이 다 이거 보고 있는데 그 사이로 혼자 어떻게 보면 몰래 네. 걸어 나와서 앞에 짜잔하고 서 있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남는데 메타 이야기를 해봐야죠. 메타. 사실 옛 페이스북인 메타가 이 VR 기기도 가장 먼저 내놨고 가장 잘하고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이 VR 헤드셋 880만 대 중 메타의 이제 퀘스트 2, 퀘스트 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뭐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제 사명까지 바꿀 정도로 이 메타버스 시장이 진심이잖아요. 네. 뭐 이미 관련 기기도 계속 진화를 하면서 몇 차례 내놨고요. 게다가 메타는 이 애플 행사가 있기 전 마치 의식이라도 한 듯 이 차세대 헤드셋인 퀘스트 3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퀘스트 3. 퀘스트 1, 2, 3까지 나왔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퀘스트 2거든요. 네. 퀘스트 3는 그래픽 성능이 요거보다 2배 이상 더 좋아진 데 반해서 얇고 착용감은 40%더 얇아졌어요. 그래서 좀 착용감이 편안해진 모델이고요. 이거를 써보셨겠지만 한 30분 쓰고 있으면 목이 아프잖아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얇아졌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또한 그동안은 헤드셋을 착용하면 이제 외부 환경, 그러니까 실제 외부 환경은 흑백으로만 인식이 됐었거든요. 이거를 네. 쓰고 있으면. 근데 이제 퀘스트 3는 이 컬러로도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바로 가격이죠. 이제 올 가을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퀘스트 3의 가격은 $499. 그러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7분의 1. 비전 프로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죠. 뭐 비전 프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미 이제 시장은 퀘스트가 이제 메타가 지배를 하고 있고 가격은 7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뭐를 선택할 수 있을지. 메타의 퀘스트 3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대에 나오는 것 같고 물론 혹자들은 그럽니다. 그 메타 퀘스트는 그냥 게임기 아니냐. 그거는 그냥 오락기고 애플은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7배 넘는 가격도 그렇죠. 이해가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거 사람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메타나 애플만 하느냐. 사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한다 이야기들은 많았어요. 맞아요. 시제품까지는 만들었었고. 다른 데들은 어때요? 다른 데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십수년간 예. 이 AR, 뭐 VR 이런 기기들은 빅테크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에 이 AR 글래스죠. AR 안경인 홀로렌즈를 출시를 했는데 뭐 여전히 뭐 쓰임새가 별로 제한적이라서 흐지부지 됐었고요. 구글은 이보다 더 빠른 2012년도에 이 구글 글래스를 내놨었는데 뭐 당시에는 정말 엄청났죠. 뭐 입는 컴퓨터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역시나 상용화에 실패를 했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 입슈가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업 종료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게 구글 글래스가 쓰고 다니면서 사진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이런 게 가능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죠. 엄청 크게 불거져서 그래서 비전 프로가 오히려 더 보안을 더 강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메타가 이 오큘러스를 인수를 해서 이제 퀘스트를 계속 쭉 시리즈로 내놓으면서 시장 확장에는 이제 뭐 성공한 편에 속한데요. 하지만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메타 역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올인할 것처럼 보이던 메타도 올해 이제 투자자들이 좀
좀 많이 비판을 했겠죠. 네.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AI에 생성 AI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도 애플은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제 애플이 그동안 해왔던 이 성공 방정식들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호기심을 지금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랬죠. 애플은 좀 남들이 시장 좀 만들어 놓으면 거기 뛰어들어서 조금 더 혁신적인 제품으로 장악을 해버리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어떠세요? 맞아요. 먼저 뭐 애플의 그런 전력은 유명하죠. 네. 이제 우리가 MP3 한창 이제 들을 때 있잖아요. MP3의 원조는 사실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이리버 뭐였지? 아이리버. 그래서 이 MP3가 한창 유행일 때 애플이 뒤늦게 이제 아이팟을 출시를 했는데, 네. 하지만 이 디자인과 컨텐츠, 좀 직관적인 사용 방법 같은 걸로 애플의 제품의 퀄리티 면에서 저거 내가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사실 애플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는 아이팟만 남게 됐고, 뭐 아이폰도 뭐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시장의 첫 번째 플레이어는 아니었어요. 특히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는 내부에서조차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드냐 이런 반응이 이제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4세대를 거친 진화를 거듭하면서 결국 헬스케어 부분에 이제 특화된 애플워치가 자리를 잡은 건데, 사실 저도 애플워치를 쓰고 있지만 이게 제 심박수가 높아지면은 막 워닝을 경고를 그래요?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뭔가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느낌. 송일아 기자 진정해 지금 이러면서. 진정해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전력을 봤을 때 애플이 괜히 7년이나 준비를 한 끝에 비전 프로를 내놓진 않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애플의 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미 14억 명이라는 이제 그 아이폰 사용자와 그 생태계잖아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비전 프로도 좀 시장에 더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정말 훌륭한 성능을 가졌다면 뭐 아이폰도 아이폰 프로 보급형인 SE가 있는 것처럼 다음에는 좀 더 저렴한 비전, 뭐 보급형인 비전 SE 이런 거를 내놓으면서 또다시 이 시장을 애플 천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애플은 다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애플이 이런 헤드셋 기기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M&A도 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 이제 그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이제 AR 헤드셋 스타트업인 미라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 미라는 뭐 미군용 헤드셋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일본과 LA에 있는 이 테마파크인 슈퍼 닌텐도 월드에서 이 마리오 카트를 탈 때 착용하는 헤드셋을 제작한 업체예요. 뭐 이 업체는 뭐 2017년도에 미라 프리즘이라는 이제 $99짜리 헤드셋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 뭐 애플이 내놓은 비전 프로에 비해서는 정말 미미하죠, 기능은. 네. 근데 확실히 헤드셋을 착용을 해도 이제 시야를 완전히 다 가리지 않고 또 주변을 인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서 좀 공간 확장을 애플의 방향성과 유사해서 인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무엇보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미라 CEO를 포함해서 최소 11명의 직원이 애플로 이제 흡수가 됐는데요. 뭐 에크하이어라고 하죠.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인재를 영입을 하고 또 그들이 가진 특허 자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더 확장해 가려는 전술 중에 하나로. 근데 아까 잠깐 메타버스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좀 반짝 뜨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 있고, 혹시나 비전 프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 퀘스트2 사놓고 처음에는 몇 번 와 신기하다 하면서 막 게임도 해보고 막 노래도 해보고 막 어디 가서 놀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이래가지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랜만에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뭐가 됐든 얼굴에 쓰는 건 일단 불편하고 번거로워요. 우리 왜 여성분들 피부 좋아진다고 LED 마스크 한참 또 유행이었잖아요. 그거 아마 지금 또 사놓고 안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처럼 기기가 그저 신기하면서 끝난다면 결코 이게 뭐 아무리 뭐 메타버스 할아버지가 돼도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기존 제품을 압도하는 성능과 또 디자인, 이제 컨텐츠 등이 정말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이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이 진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에 이어서 보급형 모델까지 순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동안 수많은 이제 개발사들이 또 여기로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여전히 메타버스나 뭐 AR, VR 뭐 이런 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연평균 2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또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유 없이 움직이진 않았을 거다. 한번 믿어보자. 이런 얘기도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송일아 기자가 준비한 내용을 다 소화를 못했는데 정말로 재미난 이야기, 또 이거 시대의 변혁은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에도 계속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네.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메타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의 전략까지도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혼합 현실 지금은 낯선데 분명히 몇 년 후에는 많이들 쓰고 다닐 겁니다. 쓰고 방송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라디오인데도 심지어 막 이렇게. 테크 전문 기자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1월에서 5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 광역버스를 탈 때 원하는 시간과 좌석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이른바 콜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차량은 오는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자치단체에 순차 투입됩니다. 존 레넌이 사망하기 전 데모 테이프에 남긴 미완성곡이 인공지능 기술의 힘을 빌려 비틀스의 신곡으로 재탄생해 발표됩니다. 폴 맥카트니는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AI를 통해 레넌이 남긴 목소리를 선명하게 추출할 수 있었고 믹싱 작업을 거쳐 노래로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아이언맨의 그 인공지능 비서 있지 않습니까? 자비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아니에요. 5230님이 우리는 이제 자비스 비서를 장착하는 건가요? 라고. 그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오기 전까지는 제가 대신 자비스 역할을 해드릴게요. 데비스 이렇게 해서. 데비스를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질문을 저희에게 던져주시면 저희가 자비스처럼 알아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까요? 네, 0167님이 대환대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있어서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중장비를 담보로 캐피탈 쪽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계좌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캐피탈 대출은 대상이 아닌가요? 하고 문자하셨습니다. 캐피탈 대출은 대상이 됩니다. 저축은행도 대상이 되고 은행 쪽 대출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네. 현재는 신용대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대환대출 플랫폼은 뭐 토스가 됐건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건 아니면 각 은행 앱이 됐건 네. 그 안에서 여러 금융사 이자율을 비교하고 그 앱 자체에서 갈아타기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신용대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영하나 67님이 중장비를 담보로 네. 대출을 받으셨다고 해서 아직은 담보대출이 비교 대출해서 뭐 갈아타기까지는 되질 않습니다. 빠르면 연말쯤에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네. 사실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연내에 되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외에 어떤 동산담보대출까지 가능할런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퀴즈 정답이 반지하였는데요. 이상환님, 반지하 법적으로 못 막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반지하에 사람 살지 마, 반지하를 만들지 마,
네. 세입자 들이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일부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있더라고요. 건축법 11조를 보면은 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네.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네. 네. 건축위원회 심의로 그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행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전에 2012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은 좀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서울시에만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네.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못 짓게 한 게 아니라 네. 좀 열어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8419님, 전국의 반지하 거주자들 얼마나 되고 반지하 침수를 막기 위한 대안들 뭐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좀 대안이 좀 마땅한 게 있어야 될 텐데 그 통계청 네. 통계를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네.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가 전국 32만 7,300여 가구 네. 많네요. 전체 가구 대비 1.5% 정도가 네. 1.5% 정도가 반지하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서울시에만 20만 800여 가구가 있고 네. 그 중에서도 관악구가 2만 100여 가구로 서울시에서도 관악구에 반지하 집이 네. 제일 많다고 합니다. 또 호우 많이 예상되잖아요. 장마철 네, 돌아오고 네, 네. 있고 그래서 미리 좀 배수 시설 등을 좀 확충해 놓으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요즘에 그 계도를 많이 하고 있죠. 물막이 판. 네. 네. 창문 앞쪽이나 계단 앞쪽에 물막이 판을 설치해 놓고 모래 주머니도 미리 옆에다가 준비해 놓고 네.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물막이 판 바로 내리고 네. 모래 주머니를 쌓아 놓으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다음 네. 질문 들어볼까요? 또 김갑수님은 은행 수수료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다른 은행으로 입금하려니까 수수료가 2,000원이나 나왔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요.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은행 창구에서 송금을 할 경우에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비용이 합쳐져서 ATM기에서 송금을 진행할 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타행으로 송금 시에 수수료가 더 발생하는 부분은 실제 송금을 하게 되면 전산상의 숫자가 바뀌는 것 외에도 정산을 한 다음 현금을 운송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은행도 공동망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서비스업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너무 강한데 사실 네. 거기에도 사람, 인건비가 있고 점포 운영비가 네. 있고 공동 전산망 사용료도 있습니다. 사실 은행들 가지고 이자 장사한다라고 네.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자로 장사를 하는 회사가 은행입니다. 네. 근데 또 이자 장사하지 마라. 그럼 대안이 뭐냐면 비이자 이익을 늘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이자 이익이 바로 수수료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자 이익 비중을 좀 줄이고 비이자 이익 비중을 높일게요. 그러면 네. 이것저것 또 수수료 받아간다.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죠. 그래서 은행은 네. 뭘로 돈을 벌건 항상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세상에 서비스업도 네. 공짜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또 KBS를 또 들으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이유도 소중한 그 수신료가 있기 때문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좋은 방송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2시간 가까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도 열심히 달려야죠. 또 내일의 사연들 많이 또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항상 이정환 님이 저희 제작진들 이대호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끝날 때마다 인사를 올려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정환 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